이 방법대로만 공부하시면 리스닝 9.0, 아무리 못해도 7.0까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조적으로 틀리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자, 지금부터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0.5점이라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크리크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ELTS 리스닝 독학으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방법대로만 공부하시면 리스닝 9.0, 아무리 못해도 7.0까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위의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꼭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면 절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선 공부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사용하는 책은 캠브리지 IELTS 책을 사용합니다. 캠브리지 IELTS가 공식적으로 IELTS 기출 문제라서 실전 문제와 유사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아마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20권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8, 19, 20권으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리스닝 파일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아마 전부 나올 거예요.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앞으로 모의 테스트를 보시든 복습을 하시든 무조건 1.25배속으로 재생해 주세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에 미리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1.25배속으로 익숙해지면 실전 시험에서 훨씬 친절하고 천천히 얘기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효과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1.25배속으로 익숙해지면 실전 시험에선 정말 천천히 얘기해 주는 효과가 너무나 큽니다. 앞으로 무조건 리스닝을 공부하실 때는 예습을 하시던 복습을 하시던 1배속으로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25배속으로 해주세요. 가끔 1.5배속으로 들으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5배속은 너무 과하게 빨라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효율도 안 나오고요. 1.25배속만으로도 실전에서 천천히 들리게 하는 효과는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의 테스트를 한번 푸셨다면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를 해서 놓쳤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단계가 끝났으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단어 찾기와 해석하기예요. 보통 책 맨 뒤를 보면은 스크립트가 있을 거예요. 그 스크립트를 체크하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전부 찾아주세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번역기를 돌리셔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단어를 몰랐어서 그리고 해석이 안 돼서 못 풀었던 문제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받아쓰기, 즉 딕테이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하기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받아쓰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안 들리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보통 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의 확률이 99.9%고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발음이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 두 번째는 연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시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와이셔츠를 입을 때 와이셔츠의 깃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잖아요. 이 와이셔츠의 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 단어는 한국말로도 종종 써요. 카라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입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카라라고 하면은 와이셔츠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누구나 알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카라를 카라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coater 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알던 영어 단어와 발음이 다르게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음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차이도 있고요. 아무래도 IELTS 같은 경우는 영연방 국가 위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조금씩 발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연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연음이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Why would you say that? 자, 뭐라고 들리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say that만 들렸을 거예요. 제가 한 말은 Why would you say that?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why would you가 거의 wowed 이런 식으로 한 단어처럼 발음이 돼요. Why would you?
각각은 어려운 단어가 아닐 거예요. 단지 연음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연음이라는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음은 한국어에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식당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난 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이유는 감사합니다가 감사합니다의 축약된 형태로 발음이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사실 그냥 편하게 말하다 보니까 연음이 된 거예요.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외국인이 느끼기에는 감사합니다와 감사합니다는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영어도 똑같아요. 그들은 그냥 편하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듣기에는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쓰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발음들이 어떠한 이유로 안 들리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받아쓰기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중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체를 재생시키면서 반복해서 듣기, 두 번째는 3줄씩 반복해서 듣기, 세 번째는 한 줄씩 반복해서 듣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재생해 놓고 최대한 많이 받아 적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작성한 상태에서 중간중간 빈 공간이 있겠죠. 그 빈 공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채워주는 거죠. 두 번째는 3줄씩 반복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처럼 너무 한 번에 길게 듣다 보면 아무래도 타자 치는 속도가 듣는 속도보다는 훨씬 느리니까 중간중간 빼먹는 구간이 너무 길어져요. 이게 만약 불편하시다면 3줄씩 하시면 빈 공간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씩 듣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한 줄씩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가 최대한 많이 적어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3줄씩 듣기예요. 왜냐하면 한 줄씩 듣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음원 파일이 유튜브로 보면은 5초씩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한 줄씩 들으면 전 문장까지 계속 듣게 되면서 낭비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 3줄씩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낭비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권장드리는 방법은 3줄씩 듣기입니다. 물론 이건 언제나 저의 권장사항이고 본인에게 다른 방법이 더 잘 맞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맞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한 다 적어주시고 안 들리는 부분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라도 적어주세요. 마지막에 스크립트랑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왜 안 들렸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실수해서 틀린 거,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거, 해석이 안 돼서 틀린 거, 듣기가 안 돼서 틀린 거 전부 다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구조적으로 틀리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왜 내가 못 푸는지 분석해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만점을 맞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근데 분석을 할 때 선생님 없이 혼자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저는 해설이 필요한데 해설이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챗GPT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그대로 캡처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야.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해설을 해줘. 라고 말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주의할 점은 챗GPT한테도 꼭 정답을 알려줘야 해요. 가끔 틀리게 답을 해설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고 완벽하게 공부가 되면 다음 모의 테스트를 보실 때 분명히 0.5점이라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IH 리스닝은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심지어 70-80% 확률로 정답을 찍는 방법까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 영상이나 이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영어 공부에 도움 정말 많이 될 거예요.